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매도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부터 소비자분들이 그동안 잘 이제 오인하셨던 부분, 그리고 잘 모르셨던 부분, 그리고 질문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해 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매도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비란 법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상사에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매도비가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 매매 상사 기준으로. 근데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법에도 없는 걸 모터를 왜 받아? 나 안 줄 거야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 궁금해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매도비를 뭔지 모르고서 딜러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지?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전에 이전비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한 달 좀 넘게, 한 2달 전에 그때쯤 이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매도비만 강하게 이제 알려드린 것보다는 좀 이제 물 흘러가듯이 알려드려서 조금 이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매도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비는 그 차를 갖고 있는 상사, 그 차를 갖고 있는 딜러, 그 차주가 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더불어 전국의 어떤 중고차 매매 단지라든지 다 받습니다. 보통 6만원부터 30만원 넘어가서 34만원까지 또 이제 각 매매단지, 각 상사, 각 차주마다 다릅니다. 그 금액은 판매하는 중개 알선 딜러가 이제 취득을 하는 마진이 아니라 그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서 남들 다 받는데 우리도 받을 거고, 상사 운용은 뭘로 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사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당비라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과거 한 10년여 전쯤에는 2, 3, 4, 5만원이었던 그 금액이 지금 26에서 34만원 그 사이까지 서서히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폭보다는 좀 심하죠. 결국에는 좀 이렇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게 중고차 매매 상사들의, 매매 단지들의 좀 문화 내지는 관습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단합,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짬뽕 믹스가 돼서 다 혼합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딜러들이 좀 많아요. 그냥 이제 자기가 무조건 이건 다 주는 거니까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모든 상사들, 모든 차주들이 다 받는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와 상사와 단지와 조합의 어떻게 보면은 배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직거래 매물은 매도비라는 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면은 나 차 안 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법에는 없어요. 근데 그 차를 갖고 있는 상사와 그 차주, 그 조합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항상 저는 해드리고서 판매를 할 때도 있고, 저조차도 고지를 안 해드릴 때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매도비
즉 상사 수수료, 즉 마당비, 즉 인지대가 포함된 금액, 이전을 할 때 이전 사원한테 주는 그런 이제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상사를 운영할 때 이 매도비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이전을 할 때 이전 사원들한테 주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불빛 나오는 이 전기세를 내거나, 그리고 또 그 상사 막말로 마당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당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뭐 그런 데 사용, 그런 걸 내가 왜 내? 이럴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매도비 안 주시면은 차 못 팔아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한 군데도 안 받는 데가 없으니까. 안 받는 데가 있다, 그거를 만약에 깎아줬다 라고 하는 거는 차 가격에서 남으니까 그거를 남는 차 가격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매도비 안 받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그냥 안 받고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대표만 뭐 이렇게 만나고서 하실 수는 없고, 대부분 그 차주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갑부예요. 그래서 한 200억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한대요. 그래서 차를 한 2000대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차를 많이 진짜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진짜 많아야 100대 미만입니다. 그것도 많은 거죠. 한 대당 뭐 몇천만원짜리 하는 차도 있을 것이고, 뭐 50만원 100만원 하는 차도 뭐 2~30만원에 갖고 왔던 그런 차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섞여서 100대가 있다고 쳐도 그런 사람도 매도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받는 경우가 99.9%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부러 만나지 않는 이상이야 어렵습니다. 매도비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고차를 갖고 있는 상사, 차주,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아우르는 조합,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중고차 매매단지 문화에서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안타깝지만 저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중고차 판매율이 더 올라가고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단 1%라도. 근데 매도비는 다 받는다, 이걸로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비 이거는 내 권리니까 안 주면 안 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차값의 일부나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이제 대한민국 민법 1조로 보면은 대한민국 민법은 뭐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인지 아무튼 뭐 관습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례고, 모든 차주와 모든 상사가 아니면 안 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차 구입 시 리프트를 띄워봐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 매도비에서 좀 이제 우울하셨을 텐데,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조금 솔깃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리프트를 안 띄워보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리프트를 띄워봐야만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리프트를 띄워보니까,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 천장을 보시면은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서 내 머리 정수리에 맞아서 이제 차갑다, 뭐야, 뭐 이렇게 천장 봤던 기억 많은 대다수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누유가 심각하게 되는 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 팔고 다른 차로 판매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봐선 몰라요. 띄워보면은 그런 누유라든가 어디가 뭐 찌그러져 있다든가, 그리고 띄워보면은 위에서 못 봤던 그런 스크래치들이 확 보여요. 이 차가 뭐 보도블럭을 어디 살짝 부비었는지, 살짝 닿다가 살짝 올라탔다가 살짝 빼다가 칵 하고 긁혔는지, 뭐 양 사이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거의 누유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리프트를 띄워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엔진 속을 들여받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엔진 떨림이나 엔진 소리나 뭐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고, 뭐 누유 등은 이제 리프트를 띄워봐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엑스레이로 속속들이 보지는 못할지언정 리프트를 띄워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앞으로 적어도 1, 2년 이상, 적어도 5년 이상 폐차할 때까지 뭐 등등 해서 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형별로는 있지만 한 달만 타고 차를 되팔 거라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리프트는 띄워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래서 리프트를 띄워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보증되는 범위, 요거는 성능 점검 기록부 이제 바로 뒤쪽에서 보실 건데요. 이 뒷페이지에서 보실 건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은 보증이 됩니다. 엔진, 미션, 조향, 전기, 뭐 이런 주요 부품들을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해선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보증 된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받을 건데? 그래도 교묘하게 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해요, 대부분. 왜냐면 손해니까. 뭐 2만원 내지는 38,500원 내지는 뭐 그 정도 비용을 받고, 뭐 한 차당 성능을 받을 때 그 비용을 받고 나중에 뭐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 나가면은 손해다, 우린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하는데, 투쟁을 좀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돼요. 대부분 문화가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해줄 거는 또 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창문, 유리, 겉에 도장, 뭐 라이트, 와이퍼 뭐 작동을 하건 안 하건, 뭐 안에 등속 조인트 외에 뭐 물바지, 뭐 이게 타이어를 감싸주고 겉에 뭐가 이제 돌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물바지, 흙바지라든가, 오디오, 에어컨, 뭐 천장의 오염, 가죽 시트가 뭐 찢어지거나, 뭐 시트가 찢어지거나, 뭐 전동 시트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열선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뭐 기어봉이 뭐 깨져 있다는 거나, 뭐 하이패스 룸밀러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구매하시면 안 되고, 모든 점을 다 일일이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주들이 금액을 빼주는 거는 뭐 그런 거 알아서 하셔라 이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개념의 딜러들이 95%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해줘도 만약에 차가 그런 부분이 먼저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차 충분히 볼 시간을 내가 주지 않았냐. 못 본 사람 책임이다. 난 모르겠다.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 금액 빼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액을 빼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빼주는 거는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 마음인데, 근본적으로 입장 바꿔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 빼줘도 됐고 빼줬더니 이제 와서 다 고쳐달래? 중고차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런 개념인데, 소비자는 샀는데 왜 안 고쳐줘?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막말로 아무 생각 없이 다 확인 안 하고 산 소비자 책임도 있는 거고요. 뭐 이 말을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맞잖아요.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다. 그래서 꼼꼼히 보통은 차주들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차주들은 매입하러 다니지 차를 팔려고 하는 광고를 내거나 직접 판매를 같이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광고비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이제 중개 판매 광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판매 광고만 하지 매입하는 사람들은 매입 광고만 합니다. 거의 형태가 그래요. 판매 광고가 좀 이제 광고비가 좀 들어가는 편이고 매입 광고가 좀 덜 들어가는 편이긴 해도 중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500에서 1000만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딜러들은 매입만 한다. 판매 딜러들은 판매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다 하지만. 그래서 국산차는 성능점검 기록부에 표기된 부분만 보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증 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에 2000km입니다. 게다가도 그 성능점검 기록부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명확하게 그 성능점검 기록부에 명시된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안 해주려고 하면은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구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딜러한테, 판매한 중개 알선 딜러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 딜러조차도 안 해줬다 라고 한다면, 노력을 안 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입차는 원칙적으로 보증 자체를 전체적으로 웬만해서는 아예 수입차는 보증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신차 보증 AS 기간이 끝난 차에서 점점 연식이 내려가거나 키로수가 높아질수록 주의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구매를 하셔도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은 판매했던 딜러를 찾기 마련이실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보통 안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그러면은 뭐 봉이야? 왜 수입차는 왜 이게 더 비싼 건데 당신 많이 남을 거 아니야? 해줄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수입차가 무조건 많이 남는다는 보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입차는 뭐 100만원씩 중개 알선 딜러가 수수료로 마진을 취득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입차 뭐 짧게 말씀드리면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다 오시면 미심쩍은 거 다 확인해 드립니다. 뭐 그렇긴 한데 수입차는 일반적으로 보증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제가 이제 상담하는 70%에서 90% 그 사이쯤 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차 보증 AS 기간이 남은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거나 살짝 끝난 차,
중에서도 괜찮은 차를, 그나마 이제 확률이 좀 덜하니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덜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보십니다. 또 이제 특히나 구형으로 갈수록 디자인적으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국산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표기된 부분만 보증이 된다. 수입차는 보증이 안 된다. 신차 보증기간, 신차 AS 보증기간이 남은 차만 거기 만든 제조사에서 보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국산차도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있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 부품은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투쟁을 하고 쟁취를 하시는데 알선 딜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좀 이제 미비하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쓴 그 딜러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도와줘야 된다. 차주, 원래 차를 갖고 있던 그 차주도 거기서 빠져나가진 못한다. 근데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중고기 때문에 소비자분께서 이제 수리를 하는 쪽으로 보통 문화가 이제 소비자분들께 불리한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이제 공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중고차 이제 딜러들의 뭐 이런데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 순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 기록부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싹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만 하는 거지 맹신을 하거나 확신을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믿을 것도 아니고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를 잘못 막 요행으로 해갖고 딜러랑 매입한 딜러랑 성능 점검자랑 짜고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워야 하는 부분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 뭐 조그만 거, 약간 등속 조인트 살짝 뭐 이런 거, 진짜 살짝 1mm 뭐 이런 거는 그냥 표기 안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정확하긴 한데, 그래서 참고만 해야 된다. 거의 정확하긴 한데 그래서 거의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만 우선 하고, 두 번째로 시운전 개념으로 공업사까지 이동을 하고 공업사에서 리프트를 띄워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더 꼼꼼하게 두 번 예습하고 복습하고 다시 또 복습에 복습을 하고, 그렇게 차는 두 번, 세 번 계속 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게 맞는 말이죠. 자, 제가 갖고 있는 뉴 소렌토 R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뭐 전부 이제 깨끗하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좀 약간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검사 유효기간 내후년 5월까지니까 좀 여유있다. 뭐 이제 이거를 왜 보냐면은 그냥 지난 채로 그냥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를 구매하고 나서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이거는 검사해 주셔야 되냐, 그렇게 하면은 돈 받은 사람이 갑이 됩니다. 아, 이거 다 알고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옵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전이면은 구매자나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 알선하는 딜러가 어떻게 보면 더 위죠. 너 차 살까 말까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까 말까, 팔래 말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우선권으로 따지면, 가불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우선권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그 차를 갖고 있는 딜러는 지금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미끄러지면은 금액을 2주 안에는 10만원 정도는 내려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2주, 3주 정도. 속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보통 그렇습니다. 한 2, 3주에 1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10만원 더 현금화도 빨리 시키고 돈도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더 벌 수가 있기 때문에 4만원이니까 보통 뭐 2만원, 4만원이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구두상으로라도 합의가 되면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성 확인에 상이하다, 훼손이 있고 변조가 있다, 이런 부분 체크가 잘 되지는 않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 양식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여기 11번이 아닐 수도 있고 위치가 뭐 여기든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양호구나. 일단 양호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 없다고 했는데 구조 변경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나중에 경찰이 잡는다, 그러면 이게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나중이라도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사고 유무에 무로 돼 있다. 무사고네. 나중에 유사고면 너네가 책임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등록증이랑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침수차도 아니라고 했는데 침수다. 이거는 대부분 U라고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침수차네? 그러면 너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원, 만약에 이 부분이 다 나중에 상이한 걸로 판명이 됐다 라면은 소비자원이랑 그 구매하신 지역의 구청 민원실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원동기 변속기가 양호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고쳐야 되는 정비호 상태였다, 너네가 책임져. 이런 부분. 여기 양호로 되어 있는데 원동기, 즉 엔진 상태가 공회전 상태에서 소음이나 정비호 상태인데 양호로 해놨네. 문제 있으면 너네가 책임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밑에 20번일 수도 있고 21번일 수도 있고 19번일 수도 있는데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여기에 또 이제 보증 제외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외관 보증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없는 멘트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이 위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양호로 돼 있고 여기 점검자의 의견란,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조향장치에 소음도 아니고 유격으로 돼 있네. 이러면 스티어링 기어가 뭐야? 보통 웜 기어라고도 하고 오무 기어라고 하는데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안에 기어 부분이 이제 그것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도 요것도 이제 여기 성능상에 들어가는 품목으로 들어갑니다. 보증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유격이 된 상태로 구매를 하시면 여기 성능지 밑에다가 여기 사인하는 부분, 소비자분 사인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사인을 다 맞췄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매하신 분께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이가 없으신가요? 이거를 다 보시고 사인을 하신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주랑 또 합의가 되죠. 여기 유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쳐주실 건가요? 30만원 빼드릴 테니까 소비자분께서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요? 30만원 그 정도는 원래 빼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원래 빼주는 게 어딨어요? 저 이거 팔면 손해예요. 이거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딜러도 있습니다. 이게 제 차지만 이거는 지금 수리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유격된 부분이 만약에 양호로 돼 있다, 근데 스티어링 기어가 나갔다, 그러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단 특기사항 점검자의 의견에서 내외관 보증제 이렇게 써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이. 그쵸?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양호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다 양호라고 돼 있는데, 밑에 점검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 내외관 보증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AS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한 번 읽고 2번 읽으셔야 돼요. 2번, 적어도 2번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계약서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뭐 교환이 됐다, 뭐 1번 뭐 본넷 후드라고 합니다. 프론트 핸더가 이게 양회다. 그리고 도어가 여기 3번 다 3번이에요. 뭐 다른 지역에 따라서 3번이 아니고 2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3번. 이렇게 모든 이제 모든 항목들이 여기 체크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가 많아. 그러면은 너 책임져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점검한 사람이 책임지던가 이렇게 고지한 사람이 책임지던가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증빙이 되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X는 교환이에요. 그리고 C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16번에 C라고 돼 있다, 그러면 하부가 녹슨 거예요. 그리고 7번에 W 판금 용접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가 발라당 됐을 수도 있던 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옥상에서 누가 벽돌을 던졌네? 그래서 천장이 쾅 해갖고 영화에서 보던 그렇게 천장이 지붕 내려앉아서 고친 걸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본넷 1번만 교환이 됐다? 본넷은 뭐 앞차 승용차라도 지나갔을 때, 뭐 티코가 지나가도 돌멩이를 살짝 밟아갖고 약간 옛날에 자치기 같은 거 있죠? 팡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팡 뽕어뽕어뽕어뽕어 본넷 퐁 돌이 팡 뛰어서 찍혔네, 이렇게 많이. 그래서 보기 싫어서 보험 처리로 그냥 교환을 하거나 판금집에다가 교환을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거죠. 만약에 물리적으로 앞차랑 뒷차랑 박았을 때 범버가 일단 처음으로 닿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이랑 1번이 교환이 같이 돼 있거나 판금이나 교환이 이렇게 병행해서 됐다 하면은 분명히 뒷차가, 그러니까 이 차가 앞차를 받은 거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18번 지지대랑 뭐 4번이 일반적으로 세트로 교환이 됐거나 판금이 뭐 병행해서 됐거나 같이 뭐 판금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뒷차가 받은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2번이랑 여기 앞에 양휀다가 교환이 됐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휀다가 교환이 된 차예요. 그리고 여기 6번이 교환됐고 4번이 교환됐고 여기 18번이 W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고 차량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양쪽에서 이렇게 찌부러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사고를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이렇게 겪은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의 사고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는 유출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맹신을 해서도 안 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일단 참고만 해야 된다
한 95% 정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안한 점,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업사를 가는 동안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업사에서 리프트를 띄워서 여기에 안 적혀있는 내용이 또 있지 않을까 2번, 3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능 점검에 다 똑같을 텐데, 여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km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중고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및 제80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고서 이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3번을 보시면 해당 상태를 만약에 잘못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체 알린 소비자한테 잘못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 정지 90일, 3차 등록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한 대 팔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해주게 되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사셔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약관이 하나하나. 저 솔직히 3번 밑으로 읽어보지 않아도 1, 2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읽어드릴 때는 이 두 가지를 좀 읽어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왔죠? 역시 뉴 소렌토 R 제 차량인데, 사진을 왜 보냐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에는 이 차량이 안개등이 있는 차가 있고, 있는 등급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가 흰색인 모델이 있고 노란색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는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방향지시등 깜빡이가 나오는 사이드 미러가 있고 없는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라고 차를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거 뉴소렌토 R이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는 것보다는 요에 있구나, 선루프 천장이 검었고 선루프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을 하는 경우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살짝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살짝. 포토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한다는 거는 약간 과대 광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아직 제재되는 그런 명시된 항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참고만 하되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지금 현재 상태인지 대략적으로 번호판이 어떤 상태로 이제 찌그러지거나 오염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휠 모양이 다른데 엄청나게 안 좋은 휠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차입니다. 엔진 상태는 엔진에 이제 닦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스마트 키가 있는 모델이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모델이구나. 그리고 시트 상태가 찢어지거나 주름이 졌거나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태는 아니고, 여기 팔바지 쪽이 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여기 핸들 부분도 일단은 멀리서 보이는 대략적인 해상도가 안 좋은 사진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해지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걸로 보인다. 광택집에서 발판을 깔아놨구나,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에어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시트 상태, 이거는 이제 마크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시트 상태가 컨디션이 새 차 같은 느낌은 살짝은 아니지만 그래도 95점, 90점 이 정도는 돼서 복원할 만한 상태는 아니구나, 여기도 그렇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네.
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사진을 딱 봤는데 시트 상태가 뭐 역시나 여기나 저기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좀 엄청나게 좀 심한 상태가 아닌 좀 양호의 상태로 보인다, 좀 빳빳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제 살짝 보이는데 기아 노브, 기아봉이 이렇게 돼 있구나. 스마트 키가 이렇게 있고 뭐 시계가 여기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처럼 보인다. 프로토 에어컨에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이렇게 된 차량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떨이도 있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을 봤을 때 계기판 경고등은 포토샵으로 지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을 실제로 봤을 때 경고등이 떴는지 안 떴는지 착오가 있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셔도 소비자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 책임보다는 소비자 책임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구매하시는 분께서도 그냥 딜러만 믿고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야 정품 내비인 게 보이는구나. 저는 아는데 잘 차를 많이 안 보셨던 분은 이게 정품 내비인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 내비인지 아닌지 미리 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라고, 기회의 시간이다 현재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SD카드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볼륨은 이걸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는 뭐 다른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오토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의 작동 상태는 여기 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셨을 때 이게 호환이 잘 되는 정품 랩인가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시려면은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작동 상태가 뜨고, 그 다음에 여기 공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에 이제 공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듯 하고, 그리고 또 운전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네, 열선밖에 없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액티브 에코 버튼, 이거를 누르면은 뭐 110km 이상 안 나가겠구나, 뭐 나가겠구나, 뭐 이런 등등, 뭐 이거 누르면은 연료가 좀 이제 약간 아끼는 그런 모드로 ECU, 차량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인식을 하겠구나. 그래서 연비를 조금 그나마라도 아낄 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시트 상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상태가 좀, 여기 버튼을 많이 누르고 하다 보면은 스타트 스톱 버튼이 약간 잘 지워져서 지문 뭐 이런 걸로 이제 문대져 갖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보이는구나.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뭐 이게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뒷자리 열선이 있구나. 그리고 A필라, 그러니까 여기 앞유리 양쪽 사이드 기둥에 에어백이 들어가는구나. 그 밑에 조수석 앞에 조수석 서랍 위에도 에어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에도 에어백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추를 지지해두는 요추 지지를 조절하는 버튼도 있고, 접이식 백밀러는 당연히 있구나. 그리고 핸들에 열선도 들어가네. 겨울에 따뜻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시트 옆에 또 이제 커튼 에어백,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에어백이 또 이제 장착이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휠 상태는 얼마나 달아있는지는 솔직히 사진을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손을 넣어보거나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가 뭐 어디 타이어인지 뭐 이렇게 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넥센으로 보여지고, 위에 썬루프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후방 감지기가 있구나 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못 보시면 소비자 책임. 이제 뭐 사진을 보는 이유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요거는 제 모니터에서 갑자기 켰는데 요게 떴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통 이제 허위매물 사이트라든가 이 사이트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클릭은 안 해봤는데 전화 문자 상담 시 30만원 상품권 추가 증정 이런 거는 전화받기용 멘트입니다. 절대 30만원 상품권 주지 않을 확률이 99.9%로 제 생각엔 느껴집니다. 99.9%. 중고차 특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있으면은 제가 매입해요. 만약에 그 차를 갖고 있던 분께서 파시면 얼마에 파셨겠습니까? 그리고 공매가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경매가 나오더라도 차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약간 쌉니다. 약간 아주 약간 쌉니다. 많이 싼 거는 딜러가 매입합니다. 소비자분은 알 수가 없어요. 딜러가 먼저 한 발 빠르게 맨날 서치하고 있다가 보겠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직접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일단은 실내에서 아무리 실내가 밝다라고 하더라도 실내와 바깥에 태양광으로 보는 바깥에서 보는 그 낮 시간에 그 바깥의 그 느낌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잔 스크래치 그런 것들이 특히 공업사에 가셨을 때 잘 보입니다. 실내에서 보셨을 때보다 공업사에 가셨을 때보다 좀 더 잘 보이는데 중고차기 때문에 조그만 거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좀 다발적으로 많다. 이거는 무조건 도색을 해야 돼. 그런 부분이 뭐 두세 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다발적으로 6판, 5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실내에서도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밖에서도 봐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유리가 돌이 튀어갖고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돌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되면은 B품으로 갈았을 때 12만원, 15만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수입차인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리 갔는데 수입차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못 보신 분의 역시나 또 이제 소비자분의 책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가 말할 건덕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를 갖고 있던 차주가 왜 안 봤냐? 원래는 괜찮았다 라고 말할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뺌에도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트가 찢어졌는지 유리가 금이 가 있는지 깨져 있는지 꼼꼼하게 보셔야지 나중에 주장하실 때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겠네요. 차를 구매를 하시기 직전에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차량을 직접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다 잘 봐야 되겠지만, 개인이기 때문에 난 차를 맨날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충 탔다가 지금 새로 사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실 부분은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 꼼꼼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눌러볼 거는 다 눌러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말하는 말이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말하는 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는 차를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평생에 한두 번 내지는 대여섯 번 밖에 구매를 안 한 사람인데, 그 딜러는 손님을 한 달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사람은 5, 60번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만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소비자분께서는 딜러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딜러는 그거를 이용해서 잘 모른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는 잘 모른다라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딜러들, 말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싸가지 없는 딜러들, 어떻게 보면은 좀 거만한 딜러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가 법조계 있는 사람인 양 말하는 휘황찬란한 언변을 갖고 있는 딜러들이 많은데, 속으시면 안됩니다. 모든 거를 의심을 갖고 그거를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딜러, 진짜 그랬구나, 그랬어요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딜러에게 거래를 하셔야지, 모든 거를 그냥 딜러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의문점만 안고 사셨다가는 100%
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거의 95% 이상은 후회가 되는 거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딜러가 말투가 조금 이제 강하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싸가지 없거나 좀 자기가 뭐 이렇게 넌 모르니까 나만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딜러는 소비자가 이제 잘 모른다는 거를 강조를 해서 이렇게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빨리 한다고 해서 좀 나쁜 딜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손님들을 겪었기 때문에 좀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말의 빠르기, 그리고 좀 전문적인 듯한 저 같은 것도 좀 이제 잘 모르면서 전문적인 듯한 이런, 저도 뭐 다 알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언변으로 뭐 하는 나쁜 딜러들도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뭐 내면적으로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 딜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차를 보러 만나셨던 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안 좋은 경우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딜러 말에 따라가시지 않으셔야 된다. 유튜브를 하는 딜러나, 그리고 뭐 유튜브 내지는 뭐 다른 동영상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뭐 실매물 사이트 뭐 등등 해서 모든 딜러들의 언변, 휘황찬란한 언변에 속지 말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셨는데 등록증이 안 오셨다,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열흘이 돼도 20일이 돼도 30일이 돼도 딜러가 답이 없다 라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냐? 신고하면은 좀, 신고를 해도 이게 빨리 이루어질까? 난 등록증이 지금 빨리 필요하고 맨날 아파트에서는 등록증 없으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 미치겠다. 등록증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은 구청 가십시오. 구청 가셔서 1,000원 주시면은 재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등록증 여태까지 받지도 못했다. 근데 이제 차를 팔아야 되는데 등록증 없으면 못 팔아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과거에 계셨었는데, 등록증이 오지 않아서 뭐 주차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되파시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은 구청, 가까운 구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자동차 뭐 관리과인가 자동차 민원과인가 뭐 그쪽 가시면은 재발급이 되실 겁니다. 되실 겁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안에 가셔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마감 시간 전에 좀 이제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고차를 한번 잘못 사면은, 살부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구매한 지는 3개월이 됐어요. 1,000만원짜리 차를 3개월 됐는데 할부로 샀네요. 그래갖고 할부가 지금 1,100만원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지금 파니까 3개월 됐으니까 950만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해외를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차를 장기적으로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차를 팔아야 되는데 차 가격이 500만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할부가 950 남았으니까 나머지 450은 내 돈으로 내야 된대요. 알고 보니까 그 차는 시세가, 원래 시세가 650만원이었대요. 얼마 눈탱이 나간 거죠? 1,000만원에 사셨다는 가정해 보면은 400만원 정도 눈탱이를 당하신 거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돈을 차를 잘못 쌈으로 인해서 피땀 흘렸던 모았던 돈을 적금을 깨거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차를 샀는데 구입한 지 2달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2달이 됐는데 차가 주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서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난감했는데 딜러한테 전화해보니까 못해준대요. 한 달이 지나가면은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업사에 견인도 했죠. 공업사에다 맡겼는데 모르는 공업사에 타지에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되게 난감하죠. 어딘가로 이동시켜 줄 줄 알았던 그 차가 나를 모르는 곳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공업사에서 모르는 금액으로 수리를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차를 못 타게 되고 다시 또 모르는 그 지역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사면 큰 짐을 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딜러를 만나야 되고 무조건 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 심리를 딜러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를 보러 갔다가 눈탱이 맞고 안 좋은 차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내년 2월, 내년 3월에 아니면 내년 여름쯤에 구매를 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고 하루에 하나만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내년 2월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2달여간의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한 달이 30일이라는 가정하에 거의 50개가 넘는, 하루에 한 가지만 깨우쳐도 50개가 넘는 노하우를 주의할 부분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정도면 거의 통달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만 깨달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잘못 사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갑자기 급 스트레스 받아서 현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해롭고 금전적으로도 안 좋고 편하려고 산 차가 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항상 첫 번째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죠. 누가 라는 부분은 몇 명이 탈 것인가 주로, 그리고 언제, 하루에 많이 타느냐, 한 달에 많이 타느냐, 어디서, 4륜이 필요하냐, 2륜이 필요하냐, 내지는 SUV가 필요하냐, 아니면 픽업 차량 코란도 스포츠가 필요하냐, 그랜드 스타렉스가 필요한지, 그랜드 카니발이 필요한지, 올류 카니발이 필요한지, 어디서 무엇을, LPG, 경유, 휘발유 무엇을 샀느냐, 어떻게, 디자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금액을 얼마 설정하고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왜 사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사느냐, 경차를 사느냐, 경차가 왜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중형차가 왜 필요하지? 2.0 이상의 대형차가 왜 필요하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보시라고. 육하원칙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난 진짜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갖고 진짜 미치겠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걸 사자니 또 저게 보이고 저걸 사자니 또 요게 보이네, 또 다른 게 또 보였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근차근 보십시오. 급한 거 아니시라면요. 네. 그래서 피라미드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맨 밑바닥에 있는 피라미드 1층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항목을 20곡에 하듯이 지어 가시면서 정상인 꼭대기로 가시다 보면은 힘들어요. 다리 아픕니다. 혼자 고민은 한 70%만 하시고 나머지 30%는 딜러와 상의를 하면서,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라산이랑 지리산을 제가 가봤습니다. 진짜 올라갈 때 진짜 잠깐 쉬어도 가고 내려갈 것도 걱정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결국엔 올라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이라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쉬었다도 가면서, 이게 너무 이제 무리해서 가려고 하면 다리 아픕니다. 이게 걸어서 못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는 뭘로 비워야 될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될까요? 아무튼 케이블카를 비유를 하자면은 그거는 케이블카는 딜러다, 좋은 딜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반 이전이 안 되는 차량, 지금 일반 이전 안 되는데, 요게 내년 2월에 일반 이전 되는데, 요금에 그대로 살 수 있죠? 못 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650짜리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650짜리 무사고 차량, 8만 킬로, 뭐, 예를 들어, 뭐, 12만 킬로 이런 거, 650인데, 저 2월 되면은 뵙겠습니다. 2월에 이거 살게요. 못 삽니다. 일반 이전 되는 시세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상사 이전 얼마 전에 안 거긴 한데, 상사 이전이 돼 있어도 출고 최초 등록일이 2013년 2월 1일인 차량을 2018년 2월 2일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650으로 돼 있어요. 2013년 2월 1일에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이, 예를 들자면 그 살 수가 있느냐?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 비슷한 조건에 있는 K5 뭐 다른 뭐 차량들 다 못 삽니다. 그 가격에. 일반 이전 되는 순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이전 안 돼서 뭐 싸 보이는데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보험료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예전에도 간혹 전화상으로는 안내를 해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료 제가 얼마 나오죠? 한 70 나오나? 전 나이가 26살이 넘었으니까 100이 안 나오죠? 몰라요. 개인 경력에 따라 틀린 겁니다. 면허를 언제 따셨는지, 그리고 운전을 얼만큼 하셨는지, 그리고 만 26세 생일이 지나셨는지, 그리고 뭐 10년 무사고이신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 뭐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개인 성격이 다르듯이 보험료도 다 개개인별로 원 단위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없어도 남의 차, 친구 몰래 그 차에다가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에 대한 개인 보험이 만약에 다 없어요. 자동차 보험을 왜 드는 거냐면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죽기도 하고, 만약 차가 부서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파산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1억짜리 차를 박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해 줄 수는 없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자. 그 대신 보험료를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되게, 나라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른 OECD 나라의 그 현행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하자. 우리도 따라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규제를 좀 만들어서 좀 보호를 하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한다는데 남의 차 돈 낸다는데 보험사에서는 다 받죠. 법적인 규제가 남의 차에 보험 못 들게 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신 분도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있는 차를 미리, 예를 들어서 12소에 3868 차량인데, 이 차량 보험료 제가 가입하면 얼마나 나와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미리 가조회를 하시는 것도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미리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시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미리 알아보시면 좀 이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명의 하고 싶어요. 장봉은님하고요. 저 우리 처제랑 공동명의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가족인데, 저희 엄마랑, 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엄마랑 공동명의 되죠? 등본상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등본상에 같은 가족으로 하나 테두리 안으로 없으신 분은 공동명의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알았어요. 확실합니다. 네.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겠지만,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2번, 3번 확인했어요.
공동명의 하고 싶으셔도 등본상 테두리 안에 있으신 분만 공동명의가 가능하시다. 근데 이제 공동명의 하는데 할머니는 면허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면허증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명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겨우 계시는데, 왜냐면 LPG 일반 이전이 안 되는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할머니는 복지카드가 있으신데, 내지는 할아버지가 복지카드가 있으신데 같이 공동명의를 하고 싶어요. 같은 등본상에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없으신 할머님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막말로 면허증이 없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구매가 현금으로 하시면 되세요. 할부는 안 됩니다. 할부는 면허증이 있으신 분만 가능하시고, 예를 들어서 할부를 하신다. 할머니는 면허증이 없는데 난 할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할머님이 일단은 뭐 소득이 있으신 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소득이 있으신 분이면 할머니는 복지카드만 들어오고, 구매하시는 분이 신용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 하면 공동명의로 해갖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등본상에 같이 나오셔야 된다. 가족관계에 나오더라도 일단 등본이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멀수록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머리 쥐날 정도로 이거 봐도 좋을 것 같고 저거 봐도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하나 정도만 깨달음을 얻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시기가 천천히 거의 뭐 일주일, 이주일 앞으로, 뭐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점점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더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전에 까먹었던 부분을 다시 꺼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중고차의 모든 이거는 다른 이제 딜러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고, 소비자분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중고차 모든 정보를 뭐 까발리거나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리거나 뭐 깨달음을 이제 드리려고 하거나 뭐 그런 걸로 함으로써 중고차 업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유튜브 제거 전국민이 보시는 거는 아니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블로그도 있을 것이고, 뭐 실매물, 엔카, 보이드 뭐 등등, 뭐 KB 차차차 뭐 등등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뭐 전화로 알려주는 거 또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광범위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뭐 지상파 TV도 아니고요, 뭐 케이블 TV도 아니고, 뭐 그렇다 하물며 아프리카 TV도 아니고, 뭐 이쪽에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허위 매물 하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마진을 많이 남기시려고 하시는 분과 소비자분들의 분과의 이제 싸움인데, 거기에 뭐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려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할까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할 것이고, 중고차 뭐 SK 엔카가 나올 때, 뭐 보배드림이 처음 나올 때도 이제 그 전에는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뭐 눈탱이를 쳐도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고 이슈화가 돼갖고 뭐 뉴스에 그때는 뭐 중고차 딜러 인식이 지금보다는 좀 덜했겠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딜러들한테는 계속 험난한, 기존 딜러들한테 험난한 그런 환경을, 저한테도 험난한 그런 환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고,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조건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늘어나고 결국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방법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전국민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보다 앞서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영상 올린 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따로 뭐 뒤로 당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모르고, 전에 저보다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가 지금 보시는 분께 보이는 겁니다. 그 전분이 안 보이신 거예요. 아무튼 뭐 중고차 업계의 노하우와 뭐 이런 거는 뭐 나날이 발전할 거고, 소비자분들의 눈도 까다로워지고 더 스마트해지실 겁니다. 저는 그게 항상 뭔지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 요 방법으로 저한테 오셔라 반,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구매하실 때 정보만이라도 알고 가셔라 반. 솔직히 이거 다 봐도 다 공부하지 않아요. 저한테 오셔도 환경 설정 물어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몇 분 계세요. 그냥 뭐 50분 중에 뭐 두세 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항상 긴장을 저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뭐 딜러분이 계시다고 하는 뭐 오지랖일 수는 있지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이제 모든 이 경쟁 구도로 돼 있는 이 중고차 업계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에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해갖고 뭐 차를 나한테 뭐 싸게 줄 것도 아니고, 뭐 비싸게 뭐 그 사람이 사갈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항상 발전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영상을 보는 딜러분이 계시다면 1시간 넘게 보실 분이 계실까요? 다른 딜러분들께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샤워하다가 뭐 어디 뭐 운전할 때라든가 뭐 틀어놓고서 보다가 이 새끼 뭐야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서 항상 이 중고차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뭐 매도비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 위주로 된 중고차 시장도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때 10년 전부터 허위 매물이 새록새록 생겨났다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7년 전에는 허위 매물이 생겨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때 돈 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가 이제 중고차 허위 매물의 전성기였죠. 그때가 부천과 인천, 뭐 광명도 그렇고 허위 매물이 수도권 지역으로 서울, 뭐 강남 유련동, 뭐 부천 오토맥스, 인천 제물포, 주안, 간석, 엠파크 등등 해서 허위 매물이 뭐 수원 또 허위 매물이 없지는 않았을 거고, 광명 뭐 이렇게 판을 쳤는데, 지금 그 딜러들은 상당수가 공장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다른 돈 되는 일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보험을 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서, 허위 매물이 옛날에 과거에는 벌금조차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 500만원 넘게 벌금도 매기고 하는데도 안 돼서 이제는 현행범으로 매매단지에 항상 경찰들이 연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하면 바로 튀어나와서 바로 잡아가고 바로 연행해 가서 바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바로 처벌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태평양에 그물을 던지면은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 대다수의 물고기들이 살아있듯 허위 매물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다. 유흥업소도 시중에 뭐 단속을 한다지만 다 모든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이 허위 매물도 없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에도 허위 매물이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시들시들했었는데, 오히려 현재가 2년 전보다는 더 활개를 친다 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느껴져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에는 주로 후기식으로 나 이렇게 잘 판다, 나 이렇게 정직하게 판다, 잘 판 것만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포장해서 그런 영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미 뽀록 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저는 털어보십시오. 절대 안 털릴 겁니다.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블로그랑 카페 등은 엄청 심해요. 블로그랑 카페는 진짜 심해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눈탱이 치려고.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나 카페로 하면은 또 이제 사이트로 보시면은 여러 개 메모를 찍고 가니까 딜러가 겹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겹칠 일이 크게는 없으니까 보통 블로그나 이제 카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매물 사이트를 평일 밤 시간 내지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허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개를 안 해서 최대한 숨겨서 감춰서 오게 해서 사고차를 보게 해드려서 다른 차로 돌려서 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모든 부분을 유튜브, 실매물 사이트, 카페, 블로그, 모든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도 조심하십시오. 저도 초심이 달라져서 눈탱이 치는 딜러로 바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리 아시고 오시면 좋은 게, 현금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1일 이체 한도가, 내가 뭐 1800짜리를 사는데 1일 이체 한도가 1000만원이 걸렸다면 당일 출고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적다면은 상향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추측만 해서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딜러도 좀 그렇고, 시간도 5분 걸릴 게 30분에서 1시간 오버될 수도 있고, 그날 결국엔 그렇게 기다려도 출고가 안 될 수도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1일 이체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뭐 전화로라도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맹신하시면은 분명히 조금 이제 뭔가 사용을, 옛날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1일 이체 한도가 2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일 수도 있고 100만원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난 할부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안 나오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차 볼 거 다 봤는데 할부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딜러도 망하는 거고, 손님도 그날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5대 봤어요. 근데 밤이 됐는데 10시가 됐는데 이제 차를 골랐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지금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할부가 안 나온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할부 조회는 미리 해보셔야 된다 하셔야 되는 거고, 고속도로에 뭐 현수막이나 뭐 여러가지 블로그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안 나오는 신용, 중고차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내지는 당신은 중고차 구매하는데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신용 불량도 할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나와봤자 4금융 대부업, 그래도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안고 계속 과다 조율을 하다 보면은 신용에 뭐 영향이 없다 뻥치는 경우가 있는데 영향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조금 영향으로 해서 신용 등급이 갑자기 9등급에 또 뭐 거의 신용 불량이지만 아예 그냥 회복할 수 없는 신용 불량으로 한 2, 3년 기다려야지 신용이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조회를 하십시오.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거 클린카즈 사이트는 딜러 전산이 아니에요. 근데 딜러 전산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어요. 저의 개인 사이트고. 그러니까 차주가 올리긴 하는 건데 그 번호는 제 번호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비싼 돈 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손님이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저도 손님 오시면 그냥 공짜로 빵원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클린카즈 사이트는 딜러 전산은 아닙니다만 딜러 전산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 사이트입니다. 차주들이 올린 내용 그대로 올라가긴 합니다. 뭐 옵션 정보란에 이거는 하나밖에 없네? 그게 아니고 차주가 그 하나 귀찮아서 찍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꼼꼼히 좀 보시고 성능도 꼼꼼히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거기 사이트에 나온 금액에서 대부분 절충이 가능한데, 지역에 따라서 배경에 나오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주에 따라서 절충이 가능한 정도가 틀려요. 미리 아시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오셔서 빼시는 게 훨씬 낫다,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리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주들이 직접 오셨을 때 빼주는 그 정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하셔도 뭐 차주랑 뭐 통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드립니다. 미리 짜지 않아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심쩍은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실매물 사이트는 대부분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알선 딜러가 올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입금가를 유추해서 올리거나 이거 얼마까지 될까요? 그냥 물어봐 갖고 대충 올릴 수가 있고, 그냥 지역은 이 지역은 80만원 빼주고 이 지역은 보통 20만원 빼주니까 올려보자, 손님 끌어보자. 일단은 입금가 한번 입금가보다 한 10만원 20만원 싸게 보여갖고 손님 끌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딜러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 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제 사이트의 금액이 높은 게 아니라 차주,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가 올린 그대로 환경 설정 건드리는 거 없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랑 비교를 해주시면 속상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다 뭐 제 사이트의 댓글에도 가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뭐지? 이분 딜러도 아닌데 뭐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정중하게 최대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서 기분 안 나쁘시도록 말씀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딜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곳에서 들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뭐 동호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업사를 하셨다든지, 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경험이 많으셔서 뭐 아시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틀리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저는 딜러예요. 중고차에 대해서 다 웬만한 부분을 경험과 아니면 실제로 뭐 법조계나 전문가한테 다 이제 수집한 진짜 정보들인데, 그게 아닌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다른 분들 보시라고 댓글에다가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아니세요. 딜러가 아니시기 때문에 딜러만큼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친구도 많습니다. 저희 아는 사람 뭐 또 많습니다. 옛날에 딜러 했던 사람 또 그렇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딜러는 항상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맨날 손님 만나고 다 아는데요. 바뀌는 뭐 세법과 뭐 그런 부분에서 다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는 손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손님은 딜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다. 왜냐면은 맨날 종사하시는 업계에만 신경 쓰시지 차에 신경 쓰는 건 잠깐이잖아요. 딜러는 맨날 이 중고차에 관련된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서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딜러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법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딜러보다 더 아시는 건 또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을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러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딜러만큼 아실 수가 없습니다.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딜러는 손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알았어, 그리고 딜러 적도 알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상 갔는데 나 운동 많이 했고 나 싸움도 잘하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나 말 잘하고 어디서 끌려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험 하나도 없는데. 딜러는 손님 맨날 만나는데 딜러 만나보셔봤자 뭐 얼마나 만나보셨나요?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거만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믿지 마세요. 저도, 고객님도, 구독자분들도. 네, 좀 오글거리나요? 치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매형, 친척 누나의 매형분의 장인어른이
분께서 타실 차량을 그 제 친척 누나의 매형의 회사 동료분께서 오셔서 장인어른 거를 차 봐주시고 판매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수원에서 저랑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인가 문의를 하셨던 분과 수원에서 만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했고, 그 전날엔 밤늦게 뉴 SM5를 천안에서 보러 오셔서 첫 번째 차 LPG 차를 희망한다고 하셔서 그 팔려고 하다가 누유가 너무 심해서 다른 차 휘발유 차로 뭐든 상관없다 라고 하셔갖고 그걸 판매를 했고, 그리고 또 그날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하시고 가신 분 차량 로체 이노베이션 출고를 했고요. 강석 사시는. 월요일은 역시 저번주 목요일날 계약하셨던 분 차 출고했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 연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뭐 구매를 해주시는 분도 거의 매일같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힘이 되고, 오늘도 카톡하다가 손님분께서 하나하나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뭐 졸다가도 보고, 전날 못 봤던 것도 다시 보고, 처음부터 맨 처음 거부터 지금 이 영상까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LPG 뭐 일반 이전 되는 편도 해주시고, 뭐 경유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요청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재미와 뭐 그런 거 응원해주시는 글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힘이 되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힘이 되기 때문에 눌러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분 늘어나는 재미와 그 다음에 응원해주시는 댓글 하나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악플과 뭐 이제 나빠요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상 제 부족함을 느끼고, 진짜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8월 말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꾸준히 나날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투도 처음보다는 많이 매끄러졌을 텐데, 좀 재미로 맨 처음에 했던 라세티 프리미어 딜러 전산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 편부터 한번 봐주시면은 아마 이 사람, 옛날에는 이 사람이 좀 이랬네 라고 좀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차종 설명과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사이사이 또 보완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분야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매입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도 뭐 판금 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 기타 등등해서 뭐 허위 매물에 관련돼서 알려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 아직까지 식물신. 네. 중고차 업계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소비자분들도 좋게 인식들이 서로 언제나 웃으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용 팀장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